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정의화입니다.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배우영 심장내과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그 심방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심방세동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것이 술인데 그것 말고 조심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없을까요? 예, 그 심방세동에서 뭐 특별히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술이지만 사실 특별한 게 더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고혈압 또는 이상 지질혈증 뭐로 인한 또 죽상동맥 경화증 이런 어떤 데서 권하고 있는 어떤 그 생활 습관의 어떤 개선 뭐 이런 거하고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. 커피는 어떻습니까? 커피는 이제 그 믹스 커피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권하지 않고요. 우리가 뭐 그래서 드립 커피를 권하는데 가급적 드실 것 같으면은 하루에 뭐 3잔을 넘지 않는 커피는 한두 잔은 관계없다. 예, 뭐 특별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 거로 돼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은 저는 디카페인, 카페인을 뺀 이제 커피를 주로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그거는 관계 있을 것 같아요. 과로하는 거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혈압이라든지 어떤 그 심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맥박수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맥박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분당 80회를 넘는 경우에는 심내 혈관의 어떤 인시던스를 그 유병률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어떤 그 교감신경 우리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박수라든지 또는 혈압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심혈관계에 당연히 안 좋을 것입니다. 그래서 맥박수를 가급적 조금 적절하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뭐 장수를 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첫 시간에 그 판막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. 그 판막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. 그 비교적 흔한 병은 아니죠. 크게 이제 흔한 병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전에 이제 우리가 경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좀 지금보다 못하고 했을 때는 그 위생 상태가 안 좋고 해서 그 류마티스 열이 굉장히 흔했습니다. 그래서 아기 때 어릴 때 이렇게 류마티스 열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에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류마티스성 심질환의 빈도가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상당히 빈도가 많았었는데요. 요새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류마티스성 심질환의 빈도는 확 줄고 이제는 수명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0대 이상으로 이제 8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으로 에이징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대동맥 판막에 이제 판막을 오래 쓰다 보니까 그 대동맥 판막이 이제 좁아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또는 뭐 대동맥 판막 역류증 어떤 이런 어떤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빈도가 많습니다. 그건 이제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노화된 거죠. 노화돼서 노화에 의한 판막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. 그건 뭐 약으로 조절 가능해요? 이제 심장 초음파상에서 어떤 그 호흡 곤란이라든지 또는 뭐 흉통이라든지 또는 실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증상을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심장 초음파에서 중증으로 관찰이 되면은 판막을 갈아야 됩니다. 그거는 약물 치료로 불가능. 수술 가능합니까? 수술이 가능합니다. 혈압을 좀 줄인다거나 하겠지만, 그 참 심장 수술은 좀 뭐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.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참 다행이고요. 그런 판막 질환은 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 신부전 그러니까
우리가 하트 페일리어라고 그러죠. 이거 말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심부전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? 그래서 심부전이라 그러면 심장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이전에 심부전의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이 잘 없고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할 때는 굉장히 어떤 난치의 어떤 상태로 여겨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약제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수명도 연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병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치료도 방법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발달이 됐고요. 그래서 심부전은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이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 이제 혈액이 차게 되는 우렬, 피가 차게 되는 제대로 펌핑을 못 해주니까 못 해줘서 생기는 좌심실 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좌심실 구혈률이라고 하는데요,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표현합니다. 좌심실에 들어온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보통 55%가 넘으면 들어온 피를 55% 이상 뿜어주면 그건 정상으로 보고요. 그래서 50%까지는 뭐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. 근데 40% 이하가 되면은 이제 좌심실 기능이 확실하게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, 수축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 있고, 이제 좌심실 기능이 보존이 돼 있는데 이제 뿜어주는 힘은 정상인데 이제 혈액이 좌심실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걸 이완기 심부전 또는 좌심실 구혈률이 보존된 심부전이라 합니다. 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간단하게 심장 초음파를 해서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냐 떨어져 있느냐를 구별하고 검사하면 초음파하면 계산이 나오네요.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좌심실에 우렬이 된 정도를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심부전을 뭐 예방, 치료, 예후 이런 거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. 그래서 심부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좌심구율이 정상인 경우에도 찰 수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찰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혈액을 이제 결국 대동맥으로 많이 뿜어내지 못하는 그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호흡 곤란이라든지 또는 부종이라든지 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심부전의 어떤 치료 약제들은 맥을 느리게 하는 약제들, 그다음에 우리 그 RAS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혈압을 유지하고 맥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인데요. 그게 과항진이 이제 심부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RAS 시스템이라는 레닌, 안지오텐신,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과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약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심부전에서 이제 특히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필수적인 약제가 방금 말씀드린 베타 차단제라든지 또는 이런 라스 시스템을 억제시키는 약제라든지. 그분들이 그런 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투약을 받고 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알도스테론 기량제라는 약제도 있고요. 그리고 좌심실 구혈률이 이제 40%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더 특수하게 지금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로 입증이 된 약제들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약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이 이제 전문가들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니까. 지금 약을 말씀해도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걸었습니다만 예후는 어떻습니까? 심부전적 예후가? 예후는 이제 수명을 좀 오랫동안 삶의 질을 좀 높은 상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? 그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수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고요. 그리고 특히 또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말씀대로 약제는 뭐 저희들이 처방하는 것이지만 좀 근력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좀 유지를 하시거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을 하면
우리가 흔히 이제 또는 속된 표현으로 제2의 심장이라 그럽니다. 아, 근육을? 예.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떤 뭐 대퇴 근육이라든지 또는 엉덩이 근육이 이런 게 막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근육이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사가 잘 안 되고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근육 양이 늘어나면 어떤 대사에 있어서 심장이 못하는 부분을 근육이 이제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라는 그 근육이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대사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, 특히 당뇨, 지금 말씀 이제 심부전증, 고혈압 이런 것들을 예방도 될 것이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. 또 사실 그 근력이 있어야 근육량이만 근력이 있어야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무릎이 아프거나 뭐 고관절 아프거나 또는 잘 낙상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받쳐주는 중요한 거니까 저도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많이 걷고 하체를 탄탄하게 하고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운동하는 방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수시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운동이 약이나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. 맞습니다.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어떻습니까? 대개 한 80 이상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. 심부전이 있어도. 요즘 약이 많이 발전했으니까. 심장 이제 기능이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좌심줄 구혈률이 뭐 평균적으로 한 35% 미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와서 돌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적절하게 3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심실 구혈률이 35%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삽입형 재세동기라는 그런 어떤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? 페이스메이커 말고 이제 이 우리가 전기 충격기가 우리가 몸 안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부정맥이 오면은 감지를 해서 바로 전기 충격을 가해서 부정맥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. 지금 이제 배 선생님도 전문 의사가 되신 지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펠로 끝내고 이제 심장 전문 의사가 됐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20몇 년 지났잖아요. 그 심부전증의 예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까? 심부전증의 예후가 제가 펠로우 할 때만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베타 차단제, 라스 억제제 말고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약제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또 삽입형 재세동기 시술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그 모탈리티가 이제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많이 발전을 하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계시면 갈수록 좋은 약들이 생겨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. 오늘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